우리는 이제 노동자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힘과 손으로 우리의 일터에 노동인권과 노동자의 희망이 아로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뒤흔들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흔들려 했던 자본에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맞서서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 700여 조합원들이 이루은 투쟁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의 승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회, 이 사회에서 케이블 방송 공동성을 실현하면서 지역의 가입자들과 함께 신명나는 지역 동네를 만드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고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논의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전해져서 본래 희망인대 본부가 노동조합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긴급하게 온라인에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본부장님들이 각 지부장님들께 전화를 돌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과연 이종탁 동지의 장례를 희망연대 노동조합장 본부장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희망연대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굳이 사족처럼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렇듯 이종탁 동지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아니 지금 공공노조 희망연대 본부 6천 조합원 모두에게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고 함께 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본부 더불어 사는 지부의 초대 지부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2013년 1월에 희망연대 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되어서 2015년 4월까지 3기 공동위원장으로 케이블 방송과 통신 비정규 투쟁을 선두해서 이렇게 10년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종탁 동지의 삶과 이제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을 친구 이종탁을 그의 삶을 불꽃 같은 그의 삶을 묵상 바로 예, 저는 2014년 봄 노동조합 지구간부를 맡고 나서 CM지부 운영위 회의에서 처음으로 보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투쟁을 준비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조직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가의 연대를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뜨거웠던 여름부터 CNM 지부의 파업 투쟁에서 항상 그를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의 CNM 지부의 투쟁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 109명의 해고가 달린 투쟁이었고 자본가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장장 6개월 이상의 노수농성과 집단단식 그리고 공농성까지 포함해서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조합원 모두가 지치고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 조직을 단결시킨 구심점은 단연코 이종탁 위원장이었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사측의 무도함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합원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가 없었더라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동찬 위원장 동지와 함께 투쟁에서 승리한 그 힘을 바탕으로 이후 CNM 지부 비정규직 직종고용은 쟁차였고 지금도 그 지부가 건실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CNM 지부 투쟁 외에도 SK 브로메드 비정규직지부, NG포스 비정규직지부 등 티보드 비정규직지부 등 공항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인이 더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희망대 노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그 한가운데 이종탁 위원장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한 희망연대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당동동시일구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담벼락 넘어 지역사회 연대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인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희망연대 본부 전조원과 어깨 걸고 한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지의 헌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종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인된 이종탁의 아들 이재원입니다. 아버지가 10년을 아프셨고 10년 전에는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하고 사시는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빠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해 주시기를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꿈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저보다 다 어른인 분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신 걸 들었을 때 지금 저한테 아빠는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계시진 않지만 아프지 않고 꿈꾸시던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래기가 조금 남았고 많이 이야기 들려주시고 많이 추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빠를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멋있었던 사람으로 이 이름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노동운동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거기가 어딘지 난 알 수 없어 너만 다봤을 바다 바라보다
바라보다 올라가자고 손을 잡아도 회생은 굳어버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바라보다 그래도 살자 우리 뭐라고 먹어 제발 살아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러니 살자 제발 힘이 들어도 힘을 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옥 같은 그 바닥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그래도 살자 이렇게 오늘 나를 살아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살아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러니 살자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게 고마웠다고 말할게 어,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연락을 희망연대 노조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노조 이름이 뭐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보통 노조는 어떤 사업자나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편견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얼마나 좋아요. 희망을 주는 노조잖아요. 그러길래 그렇네요. 그럼 여기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이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노조할 권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연대 노조에 지금 공부로 됐지만 그 첫 발걸음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진짜 별로였어요. 찌질하고 사람 몇 명 없고 정말 그냥 이거 되겠어? 이런 느낌. 과연 될까? 근데 해내더라고요. 갈 때마다 조합원이 늘어나고 정말 다 이기고 노동자들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정작 동지가 한창 하실 때는 고공에도 많이 올라가시고 투쟁을 희망연대 노조가 정말 이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리즈 시절을 이종탁 동지의 그 진두지 아래서
지금은 정말 6천여, 7천여 명이 넘는 10,000명이 다가오는 그런 노조로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 노동자들 곁으로 아마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가장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아닐까 해서 추모가이지만 비정규 철도연대가 이종탁 동지 모시고 같이 한번 울지 않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지들 힘차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탁 동지 같이 불러주십시오.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 절대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절대 용기에 밟아쳐 굳세게 더 강하게 단찬에 나선다 가장이 정겨진 철들을 위해 완결 투쟁으로 사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 한층 노동자 탄압 장치를 뚫고서 불력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우리의 영대를 위해 대한 투쟁으로 동지야 찾아오리라 동지야 또 찾아오리라 비정규직 철폐 2009년도에 고이종탁 동지가 희망연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0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서울 올라와서 선배들이 밥 사준다 그래서 민주총 서울본부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그 서울본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책상 2개를 갖다 놓고 희망연대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직해서 정말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나가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또 답도 없는 짓거리를 벌였구만 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형 옆에 붙어있으면 고생하니까 나는 저쪽에다 발길도 들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반농담 삼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09년에 9명이 모여서 뿌렸던 씨앗이 모두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꿈이 6천의 조직으로 전국 200여 개 지회 파주에서 제주까지 6천의 케이블방송 통신 노동자들을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이 2단계, 3단계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하청 노동자들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과 투쟁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종탁 동지의 거대한 삶을 함께했던 분들 모시고 추모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상한 머리, 똑똑한 머리, 고졸 박사라고 불리는 그런 탁월한 행동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실천가로서의 냉철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결코 배신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약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까칠하다고. 예. 그래서
똑똑하고 의지도 곱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까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매우 엄격했던 것 같은데 선배한테는 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저 기억으로는 저한테는 잘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그 기억도 90년대 중반에 한국노동인원정책연구소에서 한 혁혁한 눈빛을 가진 한 친구를 만나면서 연구자가 아닌 실천가로서 그러면서도 연구에도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이 산업노동정책과 결합해야 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또 다시 떠올려서 만나서 소장과 부소장으로 오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비정규센터에서 정규직 프로젝트 받아서 비정규 활동에 쓰는 내적 사회적 연대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었고요. 그 일에 중요한 축으로 같이 일을 했었고, 희망연대 노조 후반기에 그래도 이제 희망연대 노조를 할 때 같이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희망연대 노조를 만들 때 그 이론적인 초석을 어떻게 노동조합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할 때 서비스 노조, 조직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뛰어넘는 사회운동 노조의 이론과 실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학습하면서 오늘의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조의 그 기풍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같이 기여했다라는 점을,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전히 소장님 오셨네 이러고 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종탁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부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더 마저 못하게 된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재원권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마저 못하고 같이 못하고 떠나보내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와의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가 못다한 이룬 일이 조금이라도 더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뜻을 이어받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그 기풍을 잊지 마시고 이종탁의 뜻대로 연대하고 더불어 사는 그 노동조합의 모습을 실천하는 새로운 한국노동운동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종탁의 뜻을 받드는 길이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소중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보내는 마음 정말 힘들지만 그가 편안한 휴식을 갖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추도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직화가 되지 않느냐고 봤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또 해가려고 하는 거구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종탁이한테 불려나가서 티브로드 조직하는데 한 열흘 정도 경기남부 지역을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힘드는데 왜 하려고 해? 아니 그냥 하고 보자고. 이렇게 까칠하게 종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종탁이를 부르는 것은 귀여운 사기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명하려고 했던 이 후배는 지가 먼저 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아파서 집에 있을 때, 형 왔어요 하고, 여기 왜 와요? 행명해야지! 그랬던 우리 동지가 먼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타이가 먼저 간 것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덜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가고자 했던 큰 꿈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말로 했을지 몰라도 공동체 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성에다가 땅 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땅을 삽니까? 한갓 부질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거대한 공동체의 꿈을 꿨던 그런 후배 농장이었습니다. 여전히 행명하자고 부르짖어 섰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은 남아있는 자의 몫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인대 노조를 만들고 파이낸스 빌딩 앞에 제가 그 당시에 밥차를 했었습니다. 밥차를 끌고 갔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종타이한테 떨었던 이야기는 형, 나 추워요. 그 한겨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육성으로 들었던 그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기 전에. 추웠습니다. 원래 아까 영상을 보니까 희망인대 노조 내에서의 활동 영상만 보이기도 하던데 참 옛날에 우리 그런 사진 찍는 것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그랬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탁 있지 않습니다. 아파 있을 때 우리 동지들과 함께 탁스데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많이는 못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종탁이 데리고 야외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탁스데이라는 이름도 직접 종탁이가 지었습니다. 작년 8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날짜가 언제 잡힐까 싶었는데 그 날짜를 못 잡고 동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지는 갔지만 종탁이는 갔지만 탁스데이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종타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꿈들을 만들어가는 잊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타가 잘 가라. 고맙습니다. 지금 이 떨림이 긴장의 떨림인지 아니면 아픔의 떨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탁 위원장님을 뵌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투쟁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더불어 사는 희망대 노동조합을 만나고 이종탁 위원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처음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뭘 어디서부터 뭘 준비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면서 저희들을 기나긴 시간 동안 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2013년도 9월 30일 광화문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를 점거했을 투쟁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좀 됐는데요.
그때는 한 40 좀 되기 전이었습니다. 40살을 살면서 그렇게 크나큰 희열과 기쁨과 그리고 성취감을 맛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종탁 위원장님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 그 목소리, 그 이끄는 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처럼 이끌어 주셨던 그 분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게 좀 믿기지 않고 조금 많이 슬픕니다. 아마 이종탁 위원장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지들 모두가 우리 이종탁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그리고 때로는 끈질기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앞으로도 쭉 투쟁하고 사랑하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13년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 CNM 비정규직 지부 지부장 초대 지부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종탁 전 위원장님이 첫 번째 위원장님이셨습니다. 2014년 CNM 지부 정말 힘들게 투쟁했습니다. 근 1년간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또 다른 곳에서 모습과 온갖 투쟁을 다하면서 정말 이종탁 위원장님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조합원, 그 많은 조합원 다 지키시겠다고 쉬지도 못하시면서 정말 아프신데 아프시다고 티도 못 내시고 정말 뒤쪽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 그것도 보고 했는데 정말 죄송스러운 게 저희 투쟁 이후 마무리를 짓고 투쟁 생활을 마쳤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좋은 데서 영면한 일을 바랍니다. 예, 이종탁 동지는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너무 미안한 동지입니다. 2000년 그 즈음에 이종탁이라는 뛰어난 활동가가 있더라. 그리 알고 지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영민했고요. 내용과 논리 단단했고요. 내공이 있는 동지였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어요. 신심도 컸고 그만큼 진단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운동을 모색했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사업장 안 담벼락에 갇혀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업장 담벼락을 응원한 사회운동 노조입니다. 그게 현실화된 게 희망연대 노조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그 즈음이 희망연대 노조로서는 가장 큰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이 제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케이블 방송 통신 콜센터 노동자 조직했고 그 얘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싸울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상기위원장 뽑을 때 서로 부담스러워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 서로 발목 잡았습니다. 김한희 동지가 나 할 테니 이종탁 동지 하시오. 최문호 동지 하시오. 그렇게 발목 잡아서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세웠고 선임위원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투쟁 끝나고 이종탁 동지가 쓰러졌을 때 그때 저는 그때 위원장 했으면 안 됐었다 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되기 전부터 몸 상태 안 좋았어요. 저도 그거 알았거든요. 같은 사무실에서 그 서대문 여기에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 사장 지하죠. 햇볕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몸 안 좋은 사람이 속된 말로 골골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지겠지. 좋아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중차대한 시기 이종탁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전 그게 지금 후회가 돼요. 정말 치열한 투쟁이었죠. 5개 사업장이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공동 투쟁 들어갔거든요. 당시 들라이브 정규직 비정규직 지부, 그리고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그리고 다산한 콜센터 지부까지 준비하고 투쟁하고 1년 넘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딱 보면 들라이브 정규직 비정규직 투쟁은 매우 어려웠지만, 투쟁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이미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금 교섭 체계 틀을 잡았거든요. 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웠던 거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그리고 LG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였어요. 투쟁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교섭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한 번도 임금 체계를 만들어 보지 않은 이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교섭하는데 마판 교섭만 몇 주 걸렸어요. 몇 달 교섭했거든요. 피날리는 교섭이었고 교섭 결과가 만족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누군가는 불만이고 비난하고 했겠죠. 그거를 온몸으로 다 받아안는 게 여기 계신 김한희 운동위원장, 이종탁 운동위원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빠져서 투쟁만 잘하면 됐거든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다 받아안는 게 그 몸 안 좋은 이종탁 동지였고, 하지만 투쟁할 때 우리 현장 조합원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이종탁 동지. 저는 동지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종탁 동지 기억합시다. 이종탁 동지를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은 여기 희망연대 노조 각 지부가, 여기 민주노총 각 사업장이 사업장 담벼락을 넣으며 사회운동 노조 국건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종탁 동지를 올해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외부로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갈등, 불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연대 노조 동지들, 그리고 각 노동조합 동지들, 다시 한번 이종탁 동지를 생각하면서 사회운동 노조 국건이 하겠다, 이 다짐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7월 막 30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준영 연락 와서 장례 절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건 희망연대 노조 우리 조합원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연대 노조에서 노조장으로 그렇게 그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함께 떠났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주시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사실 저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그 30여 년 동안 종탁이한테 한 번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아우 저 철떡것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욕만 뒤집다 쳐먹고 뭐 이것도 못하다 저것도 못한다 얘기만 들었고, 그게 30여 년이네요.
32년 동안 그래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같이 연말서부터 연초까지 먹고 자고 뒹굴고 포카치고, 그리고 함께 얘기하고 그 만들었던 민주동지연대를 만들면서는 노래방에 가면 이종탁 동지 마이크 뺏어서 절대 안 줍니다. 네?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 노래 다 부르겠다고 남의 아는 노래까지 다 뺏어가지고 불렀던 친구이기도 하고, 아마 제 기억에 98년, 9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동지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민주동지연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삶, 현장, 투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장 담을 넘어섰다고 하던 얘기를 사실은 그 당시에 삶, 현장, 투쟁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어쨌든 활동해보자라고 하고 딱 10년 지나고 철도꽃도 다시 모이라고 해서 이종탁이 한 얘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그만둬라. 사실 처음에 철도를 들어갈 때 지금까지 다닐 거라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가 저희도 노동조합을 바꾸고 만들고 단협하고 투쟁하고 하다 한참 저기 시기였고, 근데 그때 모였던 친구들에게 던졌던 말은 이제 그만둬라, 비정규 투쟁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건 야, 뭐 하면 되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것으로 사실은 피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이종탁 동지 노동조합 만들고 투쟁할 때 기억납니다. 종탁이라도 그 얘기 했었는데, 야, 너 위원장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여기 글에도 써있지만 가장 빛났던 시기라고 하지만 30여 년 봤던 것 같은데 가장 활기차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였던 시기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인간 만약에 위원장도 못하고 갔으면 평생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프고 나서 계속 움직이고 할 때마다 짜증내던 그 다리가 숨을 멈추고 쭉 뻗었다는 얘기를 듣고 편안해졌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식으로 배부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배부르게 두둑하게 챙기고